어둠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공포와 괴상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어둠의 심연을 탐험하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모험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조트로 가는 길. 김영민은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리조트로 떠나기로 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생각에 모두가 들떠 있었다. 영민은 아내와 두 아이를 채 태우고 리조트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길을 따라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여보, 내비게이션이 이상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 영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가보면 알겠죠.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영민은 점점 불안해졌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고 낯선 숲길로 들어선 것 같았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아내도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조금만 더 가면 리조트에 도착할 거야. 영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운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길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주변에는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영민은 차를 세우고 지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여보, 잠깐 차를 쓸게요. 지도를 확인해 볼게요. 아내가 눈을 비비며 깨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왜 멈췄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지도를 확인해 볼게요. 영민은 차에서 내려 지도를 펼쳤다. 그러나 지도는 오래되어 낡았고 숲속의 작은 길들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차를 돌리려던 순간 앞에서 밝은 불빛이 보였다. 저기 봐요. 불빛이 보여요. 저길 따라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영민은 불빛을 향해 차를 몰았다. 점점 가까워지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그는 차를 세우고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나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희가 길을 잃었어요. 리조트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민이 간절히 부탁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 길을 따라가면 리조트에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밤에 길을 잃은 자들은 영원히 숲을 떠돌게 된다는. 영민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다시 차를 몰아 할아버지가 알려준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숲은 더욱 짙어졌고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다. 갑자기 차가 멈추고 엔진 소리가 끊겼다. 여보, 차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영민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영민은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추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영민은 차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휘둘렀다. 그때
갑자기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영민은 급히 차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영민은 다시 차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신호가 없었다. 그때 차창 밖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 사이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민은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여자는 사라졌다. 그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차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차 지붕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내가 절규했다. 영민은 절망 속에서 차에서 내려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이들도 그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숲은 끝이 없었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쳐 쓰러졌다. 그리고 눈앞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내가 경고했소. 이 숲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숲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리조트 앞에 서 있었다. 영민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리조트로 들어갔다. 그러나 영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숲속의 할아버지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리조트에 도착한 영민 가족은 프런트 데스크에 체크인하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리조트 직원은 그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환영합니다. 오래 걸리셨죠? 방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3층 31호입니다. 영민은 감사 인사를 하고 열쇠를 받아들었다.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한 침대와 따뜻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아내와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곧바로 침대에 누웠고 영민도 씻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영민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숲에서의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리조트는 고요했고 멀리 보이는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영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영민은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복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영민은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냉기가 느껴졌다. 그는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창문 쪽에서 낮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영민은 손전등을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창밖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하얀 옷을 입고 그를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영민은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리조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영민은 전날 밤의 일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만의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리조트의 직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영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리조트 주변을 둘러보며 할아버지가 말한 전설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리조트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이 숲에 관한 전설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사실 이곳 숲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설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숲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민은 전율을 느꼈다. 그 여자가 바로 전설 속의 인도자였던 걸까? 그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여자의 모습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영민은 리조테우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리조테우 뒤편이 숲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짓으로 영민을 부르고 있었다. 영민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그를 숲속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 여긴 어디죠? 영민이 물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앞서가며 그를 인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연못 앞에 멈췄다. 여자는 연못을 가리켰다. 영민은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물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숲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영민은 공포에 질렸다.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죠? 영민이 소리쳤다. 여자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슬픈 눈빛으로 영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영민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영민은 연못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숲속을 달리며 그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돌아가라. 이곳은 너의 곳이 아니다. 그는 리조트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기 힘들어했지만 영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를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리조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민은 숲 속에서 본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을 구하려 했던 영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다시는 그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리조트로 가는 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서로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영민의 가족은 리조트를 떠난 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영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숲속에서 본 여자의 얼굴과 연못 속에 떠오른 얼굴들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영민은 리조트에 다시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리조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숲속에서의 경험과 그 여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직원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 여자는 오래전 이곳에서 실종된 한 소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영이었고 이 숲에서 실종된 후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곳을 떠났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이 숲을 떠돌고 있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영민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리조트를 다시 방문하여 소영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영민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소영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영민은 꿈에서 깨어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영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영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영민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출판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리조트와 그 숲에 대한 전설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숲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리조트는 소영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영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의 영혼이 평온을 찾았기를 바랐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숲 속의 비밀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날 이후로 영민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소영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의 영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기도했다. 리조트로 가는 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영민의 가족은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서로를 지켰다. 소영의 영혼은 이제 숲속에서 평온을 찾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